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중요하게 제가 다룰 뉴스 중에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인사 문제입니다. 저도 국정원을 다녔지만은 이거 인사만 되면 이게 언론에 말이죠, 무슨 행정부 인사 하듯이 대서특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참 큰 문제가 되네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게 보도가 됐고, 특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매우 이례적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사인한 1급 고위 관리들의 정보관들의 인사를 갖다가 실국장들, 또 대통령이 뒤집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전직 지금 현재는 이제 조태용 원장 체제고, 전에 이제 김기현이가 원장할 때 또 인사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또 물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작년 연말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 제일 큰 규모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동아일보에 아주 상당히 비교적 실명들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실명은 나올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인사 규모와 이 성격에 관해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정청래 법사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의 그야말로 막무가내적인 행태. 제가 또 누차 얘기했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죠. 정청래. 그러면, 훌륭한, 정치인이야. 이게 아니고, 저는 못된 인간이 어떻게 무슨 법사위원장까지 해먹고, 사선이나 해먹나. 정말 대한민국 좋아요. 딱 요걸로 대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 어제 있었던 막무가내식 이 운영, 이거에 관해서 주진우 의원, 주진우는 이제 친윤으로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정청래 위원장의 잘못된 지점을 갖다가 조용조용하게 딱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곽규택 의원도 마찬가지. 둘 다 이 법률가들이니까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침 말이죠,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정청래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 정청래 막무가내로 말이죠, 이런 운영을 하고 정말 자질과 인격 면에서 전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운동권들도 지난번 총선 때 다 죽어버렸는데, 자, 그래서 이 묘책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청래가 말이죠, 판세를 읽는 눈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판세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의 그야말로 찐명가 노래를 부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막무가내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충성 맹세를 하다 보니까 이 정말 비판 정도가 아니라 잘라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황, 이제 정청래를 지적하는 주진우, 그 다음에 이제 곽규택, 요 두 의원의 질문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이제 이 메인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흘간의 매우 이례적인 청문회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청문회로 끝난 게가 아니고 다시 8월 2일 날 현안 질의할 때 지금 이진숙 지금 임명 바로 되겠죠, 이제 열흘 지나면. 자, 그래서 이제 8월 2일 날은 임명이 돼서 다시 현안 질의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또 제2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3일간 청문회를 통해서 아주 탈탈 털었지만 말이죠, 이진숙 후보자가 아주 잘 버텨냈어요.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 법카, 그 다음에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왜 이런 거를 내놓지 않느냐. 그래서 청문회가 이틀 청문회를 마쳤는데 자기네들끼리서 강행해서 3일간 청문회를 했고요. 어제까지 끝났는데 어제는 그야말로 이 최민희의 무능과 무식, 그리고 무도함을 우리가 봤어요. 뇌가 이상하다 라고까지 인신모욕성 발언해서요. 지금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최민희가 사과를 할 인간입니까? 아니죠. 넘어가는 거죠. 지가 위원장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청문 보고서 부적격으로 또 쓰겠죠. 당연하죠.
합리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고요. 이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건 어제 다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오늘 지금 나오는 것이 대통령 차기 후보자로서 지금 누가 몇 프로인가 딱 봤더니요. 누가 좋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여전히 1등인데 22%고요. 한동훈 대표가 19%로 급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전후로 해서는 한 5%에서 10% 사이로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 중에서는 55%가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8%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요, 이재명이는 서울에서 17%, 인천, 경기 24%, 호남에서 46%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충청권에서 23%, TK에서 24%, 부울경에서 28%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요, 이재명이는 이제 젊은층, 20, 30, 40, 50까지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지지층은 역시 40대 37%, 그 다음에가 50대 35%, 30대가 21%, 그리고 20대가 11%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60대가 33, 70대가 39. 자, 그래서 중수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역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게 다음에 대선 카드로도 성공할 수 있냐, 아니면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갈림길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의 경우에는 5%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은 각각 3%, 그리고 오세훈은 2%, 안철수는 1%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주 비상에 걸렸는데요. 왜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다 보니까 요거를 제1선에서 제일 세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김두관 후보가 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왔으니까 공격하기도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1년에 이제 메인 이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갤럽, 그 다음에 NBS, 그리고 리얼미터 이런 걸 보면은요, 오차 범위 밖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국민의힘은 증가하고 있고 민주당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총선 때보다도 그 편차가 훨씬 더 오차 범위 밖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요일 날 발표한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35%이고 민주당은 27%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증가를 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갤럽에서 떨어졌어요. 예. 모든 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 패턴으로.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민의 경우에는 6%가 올라서 36%, 그리고 민주당은 2%가 빠져서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11%로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된 15차례 NBS 조사 중에서 격차가 제일 크게 나왔다. 그리고 지난 18일에서 19일간 조사한 리얼미터 이 조사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42.1이고 민주당이 33.2. 그래서 오차 범위 바뀐 8.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제 해석이 정치권에서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컨벤션 효과인데,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자폭 전당대다. 이런 말은 나왔지만은 결국은요, 역효과도 물론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뭐냐,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층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컨벤션 효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노. 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추대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 흥행이 안 따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망증이 더 많은 것이죠. 추대식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요, SDI 대표인 이준호 대표의 경우에도 보수 지정의 쇄신을 바라는 지지세가 강하게 결집한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보수 지지층의 이목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부각한 중도화 전략,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탄핵 청원 청문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이 중도화 전략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제 3개월 법칙이라는 것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뭐냐.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면 정당 지지율이 한 석 달치, 3개월쯤 지나면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월 선거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했는데 오고돈 성추문, 박원순의 사망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석 달이 지나서 싹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또 3개월 법칙에 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예단이 어렵다. 이게 이제 중론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윤한 갈등의 불씨가 지금 꺼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다 꺼진 것이 아니다. 이게 중론이기 때문에 윤한 갈등이 또 퍼지고 그리고 친한계와 비연계와의 싸움이 또 벌어지면은 이게 또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국정원 간부 교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건 뭐 제가 뭐 평생을 여기서 근무했으니까 뭐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요,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간부는 한 간부 100여 명 이상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를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크게는 지난번에 이제 김규현 때 인사를 했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의 인사의 특징은 전 정권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거 싹 다 걷어내는, 그래서 전부 대기 발령하고 퇴직을 시키는 이런 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부는 수십 명을 일선으로 이 사실상 이제 업무에서 배제됐던 수십 명을 일선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을 조태용 원장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정부는 이제 진보파, 색깔이 강한 그런 이제 간부들이 많이 컸는데 현 정부는 이제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념 색깔에 따른 인사보다는 이제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뭘 가미시키느냐? 지역 안배를 가미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지금 이제 김기현 때의 인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문정권 때 문정권 때 이제 중용이 된 그런 국정원 요원들을 갖다가 뒤로 빼버렸는데 요번에는요, 그 빠진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면으로 이제 복귀를 시키면서 지역 안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요, 이 조태용 원장은 이 김기현의 의견도 좀 듣고 있다. 당연히 이제 전임자인데다가 전임자가 인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그것 때문에 좀 잘려나간 거 아니겠어요? 불명예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또 이제 경기 선후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평생 직업 외교관으로서 너무나 둘이 다 잘 아는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조태용 원장의 경우에는 또 국정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이런 인사 문제, 업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3월달 인사만 할 때만 하더라도 연말에 와서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지만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즉 간부들의 성향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수미 태리 사건. 요것 때문에 또 인사도 커진다. 왜냐면은요, 김기현 때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원세훈 때부터 아주 못된 인사가 됐는데요. 저 지방에서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워싱턴에 보내요. 이거 원세훈이 같이 무식한 인간이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때도 이런 인사가 또 있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지나치게 코드 인사에 집중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전 정부 인사권들을 갖다가 전 정권 인사를 싹 다 물갈이하는 이런 인사는요, 사실상 이종찬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종찬이가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한 4,500명 정도가 이제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간 국정원 요원들이 집단 소송까지 제기를 했고요. 상당수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국사모라고 하는 전직 퇴직 요원들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인사 투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 야그씨는 이종찬이가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거의 매 정부 때마다 말이죠. 전 정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 예외 없이 다 잘라내는
그러한 인사를 했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뭐 중앙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들어가지고 평생을 근무했는데 예, 아니 전들 뭐 이념이 없습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DJ 때도 노무현 때도 뭐 그렇게 뭐 좌천당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됐든 일반 행정공무원이 됐든 간에 일단은 원칙은요. 그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의 정책에 맞게 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개인의 정치 철학에 확실하게 다르다. 이런 도저히 내 정치 철학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방향 이런 데는 내가 협조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사표라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일반 이제 정치 공무원 어공이 아닌 늘공의 경우에는 그 정부의 정책 성향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이게 그 정권에 마치 부역이라도 한 것처럼 해서 몰아붙여갖고 딱 두모 잘라내듯이 너는 전 정권 사람이니까 아웃. 그리고 현 정권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능력 없어서 승승장구. 요런 인사 관행은 이제 국정원에서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겠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요 관행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사 자료죠. 근데 사실 뭐 우리 국정원이 뭐 인사 자료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 국정원 자료마저도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다 달라진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사 파동은 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이 정도로만 하고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요 이번에는 이제 정청래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정청래 이 법사위 어제도 쫄딱 망하는 법사위가 된 거잖아요. 예. 아주 망신만 당한 거죠.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조곤조곤 말하자면 정청래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안 드립니다. 네,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겠다는데도 발언권을 안 주고 주진우 의원한테만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만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면 1분도 안 주십니까? 네. 이렇게 송석표 복근적으로 의원은 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안 드립니다. 지금 벌써 주진우 의원 질의를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질의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 질의 시간 이용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도 시간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지금 법사위에서 위원장님 발언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다른 위원회도 다른 상임위도 많은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은 발언을 하고 매번 증인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또 질문하고 편파적으로 그 대답 내용을 정리하고 이거는 반칙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위원 자격으로서 시간을 받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질의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한번 질의했을 때 한 번 더 하시고 민주당 의원들 질의했을 때 증인이 좀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싶으면 또 끼어들어서 한 번 더 하시고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용납될 수 없는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리는데요. 좀 법사위를 좀 더 품격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가 증인들 그거는 증언하고 하는 박희태 내용들이 의원이나 있는데요. 송석표 의원한테 얘기하세요. 술을 아까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군 통수권자로서 술을 많이 먹어서 뭐 탄핵 사유가 된다든지 그거 확인된 것입니까? 그리고 뭐 새벽에 외간 남자와 저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코미디 같은 청문회 하면서 증인들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아까 그 카톡에서도 보셨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보도를 선동질이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추억 얘기하면서 그 선친과의 관계 잡으면서 절대나 나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카톡 절대로 공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계속 쇼하면서 1년 이상의 관계를 가져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무슨 신빙성이 있나요? 저는 전체적인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 경위나 이런 것도 지금 명품백 받은 거 인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명목이나 그 내용 경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본인은 금융위원회 확인되지도 않는 거 지금 영상도 이 정도에서 없는데 말이죠. 본인이 금융위원회 인사관계에 주고받는 내용을 주진우 들었다. 의원은 금융위원회 비판을 하고 위원 있고. 누굽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인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누가 통화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 주식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저 차트 띄워놓고 주가 조작 기간인데 근데 소환 적들 전부 차트 띄워놨던 것들 전부 중앙지검 그 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수사 전문가들인 그 검사들이 다 보면서도 왜 소환 조차 못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 조작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제대로 지금 그 정청래를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정청래와 관련해서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요 칼럼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제목이 말이죠.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나, 악당이 됐냐, 이거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권력 향배 너무나 잘 읽는 귀신같이 잘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탁월하다 보니까 지금 운동권 본류들이 지난번에 이제 공천도 학살 다 당하고 다 죽었는데 정청래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비결이 지금은 이재명의 명비허천가만 부르면 살아난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이 법사위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이재명한테 점수를 따고 있다. 요 점을 직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칼럼 말이죠. 좀 결론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청래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지금 정치판을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지 자세하게 제가 지금 좀 인용을 많이 해드리겠는데요. 자, 개원 즉시 전면전이 벌어진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사선 정청래다.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법사위원장에 기용되자마자 법사위를 화양연기 자욱한 정권 공격의 전투 현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탄핵 부르기를 띄우고 검찰을 겁박하는 무대로 상임위를 활용하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가 논란을 부른 것은 거침없는 폭주 때문인데 합의의 관행, 품격과 절대 따위는 개나주라는 식의 일방적 회의 운용으로 법사위를 매번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증인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인격을 후회하는가 하면 동료위원회까지 독서를 퍼부으면서 22대 국회 최고의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 정청래 나오면 맨날 난장판이 따라붙는다고요. 똑같아.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행태는 질서 파괴자에 가깝다. 국회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은 관행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독주를 거듭하고 있고 여야 간사 선임조차 건너뛴 채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우위법 논란을 뭉개고 대통령 탄핵용 청문회를 강행했다. 국민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여는 것부터 의정사상 처음이고 대중 압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청원인 요건을 채워도 자제하던 그간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그의 연동은 저질 시비를 부를 만큼 고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증인을 윽박지르고 호통치고 인격적 모욕을 선언치 않고 있는데 증인들이 반박하면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토달지 말라. 또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냐 식의 막말을 퍼부었다.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회의실 밖 복도로 10분간 퇴장 명령까지 내렸는데 교사가 초등학생 벌 주는 모습과 다르지 않고 아무리 국회의 갑질이 심하다고 하지만 구악도 이런 구악이 없었다. 언어폭력은 동료위원회까지 향했는데 여당 간사가 의사일정 문제를 제기하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시위 걸고 기가 막혀 쳐다보는 의원에게는 왜 째려보냐며 발언권 정지를 협박했다.
여당 의원이 존경 아픈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부르자 국회법을 들먹이며 주의 경고나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어쩌다 완장탄 소아가 칼을 휘두르고 싶어 안달난 모습과 같았고 유치하고 치졸했다. 그 다음에 상식을 넘는 그의 복주는 운동경 정력과 무관치 않을 것인데 이 정청래가 몸담았던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은 권위적이고 포갑적인 분위기가 지배했고 상대를 악으로 모는 이분론, 나만 옳다는 정의 독점, 독단적이고 과격한 폭력성으로 특징되는 운동권 DNA가 정치에 입문한 86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됐다. 그것은 정청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권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였는데 그중에서도 정청래가 독특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른 86 정치인들이 연륜을 더해가며 청년기의 치기를 덜어냈지만 정청래는 사선이 되었어도 80년대식 거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건국대 84학번 정청래의 훈장은 89년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이었는데 다른 대학생 5명과 함께 관저로 진입해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50분 만에 검거돼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상급 조직인 서촌년 투쟁국 지시에 따라서 행동대 역할을 한 것인데 운동권 주류도 아니다. 전대협 한총력 간부 출신이 즐비한 정치권에서도 건국대 조국통일위원장 명함은 높은 서열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기질은 어느 86 정치인보다도 강렬했다. 정청래는 피아를 갈라쳐 때리는 진영 싸움의 선수였고 좌우 여야로 맞선 이슈에선 늘 선봉에 서서 화력을 과시했다. 정청래 하면 거친 독설과 막말, 고함과 의사 방해부터 떠오르는 싸움딱 이미지였다. 그렇다고 신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이념가는 아니었다. 자기 지역구에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을 막아섰다는 일화가 그의 스타일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가치보다는 눈앞에 당선이 우선이란 뜻이다. 권력 향배를 읽어내는 그의 안목은 타고냈고 노사모에서 출발한 정치 이력은 친문재인을 거쳐서 이재명에 줄 서면서 절정을 이뤘는데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고 하고 이재명이를 손흥민 민주당의 깃발에 비유하면서 친의대 대열에 끼었다. 이재명이가 비습당하자 수술은 잘하는 명어서 해야 될 것이라면서 서울대 이송을 옹호한 것도 바로 정청래다. 임종석, 송갑석 같은 전대협 출신 주류들이 줄줄이 공찰 학살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운동권 잔당인 그가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지금 정청래가 좌충우돌하는 것도 계산된 정치 처세술이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얻고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의 폭주에 개딸들은 환호하지만 많은 국민은 의회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악당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최강의 국회 빌런, 영화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이 빌런이 등장한 것이다. 아주 논리 전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정훈 기자.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